오늘 밤 모든 비극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병실에서 사라진 지역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은호는 연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모인 고성희를 파멸시켜야 하는 잔인한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엔딩 1초 전, 심정지 소리와 함께 밝혀진 기증자의 정체는 현장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그 심장의 진짜 주인.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성재가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지혁은 마치 세상을 다 정리한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전날 밤 부모님인 천호진과 김희정 앞에서 난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안심시키던 그 듬직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이지혁이 머물던 방에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접힌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은호야, 나를 찾는 대신 너의 오늘을 살아줘라는 잔인하도록 담담한 문장이 적혀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쪽지를 움켜쥐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디론가 숨어버렸다는 사실을 지은호는 단번에 직감했었거든요. 지은호는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지은호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요. 머릿속에는 오직 이지혁, 그 남자의 이름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갈 만한 곳들을 미친 듯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공원, 자주 가던 단골 카페, 그리고 이지혁의 사무실까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지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요. 그때 지은호의 머릿속을 스치는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각인했던 대학 교정의 오래된 벤치였더라고요. 지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교정은 방학이라 그런지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실루엣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낡은 벤치에 앉아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겨울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멀리서 본 이지혁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인데요. 금방이라도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질 것만 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지은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라고 불렀는데요.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은호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더라고요. 이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지은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찢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여기까지 왔네? 지은호라며 나직하게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말했잖아. 나를 찾는 대신 너의 오늘을 살라고.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내 기억 속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남는 거야. 숨 하나 제대로 못 쉬어서 헉헉거리고 얼굴은 흙빛이 돼서 죽어가는 괴물 같은 모습 말이야. 이지혁의 고백은 지은호에게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기억하는 자신이 항상 멋지고 당당한 선배이길 바랐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가 괴물이 되든 숨이 멎든 내 눈엔 그냥 이지혁이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선배 하나뿐이라고. 지은호는 울부짖으며 이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참았던 숨을 토해냈는데요. 이지혁의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지은호는 그의 심장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라고 속삭였는데요. 이지혁의 눈물이 지은호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교정 한복판에서 서로를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기대어 간신히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이지혁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지은호는 이 지역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 지역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 지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지마, 은호야. 거긴 너무 차가워. 그냥 너랑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이 지역의 간절한 부탁에 지은호는 차마 핸들을 병원 쪽으로 꺾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데리고 그들이 함께 꿈꿨던 작은 교회의 한적한 길로 향했는데요. 차 안에서 이 지역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동아리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햇빛이 내 등 뒤에서 쏟아지더라. 그때 생각했지. 아내 평생을 바쳐서라도 저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이 지역의 말에 지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은호에게 이 지역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구원이었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지역이 고성희의 악행 속에서도 지은호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이 지역 본인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선배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선배 지킬 거야. 고성희가 뭐라고 하든 박진석이 어떤 함정을 파든 상관없어라고 다짐하며 이 지역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지독한 기침이 뒤따랐는데요. 이 지역이 손으로 입을 막았을 때 그의 손바닥에는 붉은 선혈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차를 세웠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 지역의 입술을 닦아주었는데요. 이 지역은 담담하게 놀라지마, 은호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이 지역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고 그의 체온은 무섭도록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 지역을 안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 선배. 아직 아니야.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여행도 가기로 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지은호의 목소리가 공허한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사랑해, 지은호. 내 인생에 내가 있어서 정말 찬란했어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백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고백이 유언처럼 들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앞은 눈물로 흐릿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한편 지은호와 이 지역이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고성희는 어두운 모텔 방에서 또 다른 음모의 실타래를 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쫓겨난 비참함을 잊기 위해 술을 들이켜며 브로커와 통화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먼저 잡아야 해. 그놈이 박진석의 비자금 장부 위치를 알고 있어. 성재만 잡으면 내가 다시 CJ그룹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읊조렸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아들인 박성재를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고 친딸인 지은호의 존재마저 박진석을 협박하기 위한 카드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의 탐욕은 이 지역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순간 지은호는 복도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지역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지은호의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수술실 위에 빨간 등은 켜질 줄 몰랐고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이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너의 오늘을 살아줘.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역의 오늘이 끝나지 않도록 자신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그것이 설령 악마인 고성희와 손을 잡는 일이거나 괴물인 박진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이라 해도 지은호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각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천호진과 김희정은 응급실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천호진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벽을 치며 괴로워했고 김희정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은호야,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니? 어쩌면 존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선배 안 죽어요. 제가 살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기증자 찾아올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은호와 이 지역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연애를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이는 처절한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지은호를 조용히 불러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은호는 주치의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병원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상대는 놀랍게도 박진석 회장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회장님, 저 지은호입니다.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 다시 생각해보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뒤로 쏟아지는 겨울비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지역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병실 밖에서 지은호는 박진석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은 검은 우산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병원 로비로 들어섰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나를 찾아왔구나, 지은호. 고성희의 딸치고는 꽤 현명한 선택이야. 박진석의 조롱에도 지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장님이 원하는 거 뭐든 해드릴게요. 고성희를 무너뜨리든 장부를 찾아오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지역 대표 이식 순번만 바꿔주세요. 지은호의 거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은호가 스스로 악마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는데요.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지은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지은호는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무의식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지만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다시 생의 끈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은호가 밖에서 자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이 지역은 오직 지은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지역이 깨어났을 때 마주할 진실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조여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이수빈은 지은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에게 언니, 박진석 회장이랑 무슨 이야기 한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지은호는 대답 대신 이수빈의 손을 한 번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의 차가운 손끝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에 몸을 떨었는데요. 지은호는 이미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병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선배 살릴 심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올게. 그게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어. 지은호의 이 서늘한 다짐은 은호의 강력한 선언이자 앞으로 전개될 잔인한 운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은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고성희가 숨어있는 낡은 모텔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만나 박진석과의 거래 내용을 흘려 고성희가 더 폭주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두 괴물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틈에서 이 지역을 살릴 기회를 잡으려는 지은호의 지략은 이미 평범한 여자의 그것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모텔 복도의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고성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을 때 지은호는 자신의 심장이 이 지역에 그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문을 열고 나타난 지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고성희의 물음에 지은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서 그런지 냄새는 잘 맡나 봐. 박진석 회장이랑 거래 끝냈어. 이제 엄마가 가진 그 가짜 장부 나한테 넘겨. 지은호의 도발에 고성희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진석이 너한테 뭘 준대?
그까짓 이 지역 심장 하나에 나를 팔아? 고성희의 외침은 지은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돈이랑 권력 때문에 자식도 버렸잖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 살리려고 엄마 버리는 거야. 공평하지 않아? 지은호의 차가운 일갈에 고성희는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지역이 병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시각, 지은호는 생모인 고성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복수는 이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은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고성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지역이 다시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은호야라고 불러줄 수만 있다면 지은호는 기꺼이 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은호와 고성희 그리고 박진석까지 얽힌 이 지독한 실타래는 이제 풀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 중심에서 이 지역의 심장 박동기는 위태로운 경고음을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 아들을 오직 자신의 부활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엄마의 광기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모텔 방 안에서 박진석이 던져준 200만 원 중 남은 돈을 세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고성희의 머릿속은 오로지 박진석에게 복수하고 다시 CJ그룹의 안방마님 자리를 되찾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동안 아들 박성재가 이수빈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더라고요. 고성희는 브로커를 통해 박성재가 이수빈의 가족들에게 연애 허락을 받고 웃고 있는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진을 갈갈이 찢으며 박성재가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자신을 향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가진 그 행복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너뜨려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끌어내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자신을 증오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형 한우진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성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우진이 큰 사고를 당해 지금 위독한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박성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었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텔방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이미 엄마의 그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도착했을 때 그를 어떻게 요리할지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더 그려보며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고 있었더라고요. 그 시각 박성재는 이수빈과 함께 이 지역의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꼭 잡고 수빈아, 나 평생 너랑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엄마도 아버지도 없는 곳에서 그냥 너랑 나만 있는 세상을 꿈꿔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수빈은 박성재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오빠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 오빠 이 지역도 꼭 일어날 거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고성희 밑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은 고성희가 보낸 문자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박성재는 이것이 고성희의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한우진의 이름 앞에서는 그 의심조차 무력해졌더라고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는 대충 둘러대고 서둘러 고성희가 말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박성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한우진이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는데요. 박성재에게 한우진은 고성희라는 거대한 괴물 아래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방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한우진을 이용해 자신을 부를 정도로 타락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박성재가 도착한 낡은 모텔방 안에는 한우진은커녕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둠 속에서 고성희가 서늘한 목소리로 왔니, 성재야? 라고 물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자신이 고성희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박성재 앞에 다가갔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뺨을 어루만지며 우리 아들 이수빈이랑 연애하느라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지? 한우진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제야 달려오는구나라며 비아냥거렸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형 어디 있어? 형 정말 사고 난 거 맞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우진은 잘 있어. 내가 이렇게 쉽게 올 줄 알았으면 진작 부를 걸 그랬네. 고성희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박성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을 부르기 위해 한우진의 생명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향해 당신은 정말 악마야.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박성재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악마? 그래 나 악마야.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박진석이랑 지은호 그리고 배신한 너희들이잖아.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박진석 회장의 비밀 서재 금고 번호와 비자금 장부의 위치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박성재는 이제 더 이상 고성희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절대 못해. 나 이제 수빈이랑 행복해질 거야. 당신이 아무리 방해해도 난 안 돌아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고성희는 준비해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요. 그래? 그럼 지은호는 어떻게 될까? 지은호가 내 친딸이라는 거 내 아버지가 알게 되면 지은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생각해봤니? 고성희의 협박에 박성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지은호가 받을 충격과 박진석이 지은호를 어떻게 이용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향해 어떻게 친딸을 파멸시키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지은호 누나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라며 절규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고통을 즐기듯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잘못? 내 앞길을 막는 게 잘못이지. 지은호가 내 딸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평창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딱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박진석의 비자금 장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지은호의 출생 비밀을 전국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지은호를 친누나처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고성희라는 거대한 어둠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희는 무너진 박성재를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성재야 넌 결국 나를 못 이겨. 넌 내 아들이거든이라며 박성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요. 그 손길은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 아니라 먹이를 조르는 뱀의 딸이처럼 박성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방을 나와 빗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이수빈의 환한 미소와 지은호의 슬픈 눈동자가 교차하며 나타났는데요. 박성재는 자신이 장부를 가져오면 이수빈의 집안인 CJ그룹이 무너질 것이고 가져오지 않으면 지은호 누나가 파멸할 것이라는 지옥 같은 선택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심어놓은 이 잔인한 딜레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고성희가 준 사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 했었더라고요. 고성희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박성재의 뒷모습을 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곧 자신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복수극은 이제 박성재를 넘어 지은호와 박진석의 목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결국 자신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지은호의 주변 인물들을 더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박진석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하며 이 판을 더욱 크게 키울 궁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에게 자식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박성재가 느끼는 그 지독한 죄책감과 공포조차 고성희에게는 그저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한우진 씨는 괜찮대? 라고 묻는 이수빈의 맑은 목소리에 박성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박성재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형 괜찮대. 나 지금 일이 좀 생겨서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골목길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고성희가 설계한 이 잔인한 덫은 박성재를 사랑과 가족,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보낸 고통의 시간을 즐기며 박진석 회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당신이 아끼는 아들이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어. 장부 찾고 싶으면 직접 와서 무릎 꿇어라는 도발적인 내용을 보낼 준비를 마쳤는데요. 고성희는 박성재를 인질로 삼아 박진석과 최후의 단판을 지를 작정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이 무모한 도박은 이제 CJ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는 자신이 파멸시킨 아들의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오로지 자신만이 주인공인 이 비극적인 연극에 막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성재는 밤새도록 길을 헤매다 지은호의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불이 켜진 지은호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사죄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를 지킬 수 있을까? 엄마가 누나를 무너뜨리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박성재의 자문자답은 공허한 밤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준 사흘이 지나면 자신이 어떤 괴물이 되어 있을지 두려워졌는데요. 하지만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지은호 누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수빈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고성희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판을 끝내겠다고요. 박성재의 눈빛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비장한 각오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모텔방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비록 초라한 방이었지만 고성희의 눈빛만큼은 다시 평창동 사모님 시절로 돌아간 듯 오만함이 가득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가져올 장부와 지은호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박진석 앞에 서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내가 나를 식당 아줌마로 만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거지로 만들어줄게라고 읊조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선택할 사흘 뒤의 미래는 과연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시작일까요? 고성희의 덫은 이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평생 지켜온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아버지의 손엔 피보다 진한 죄책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호진은 평생을 정직한 공직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아들 이지혁이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는데요. 천호진은 병원 복도 구석에서 해외 장기 이식 브로커와 은밀한 통화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대가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 천호진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지혁,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 웃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지옥의 불덩이라도 삼킬 기세였었거든요. 천호진은 아내 김희정에게는 그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천호진의 눈동자에는 이미 법과 도덕을 넘어선 광기 어린 부성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천호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등기 권리증을 꺼내며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천호진이 평생 땀 흘려 일궈낸 집이자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의 심장이 멎어가는 소리가 천호진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자 천호진은 주저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천호진은 이 거래가 성사되면 이지혁이 해외에서 최우선으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천호진은 이 과정이 불법이며 들키는 순간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이지혁의 앞길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천호진에게는 지금 당장의 생존이 그 무엇보다 시급했었거든요. 천호진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이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쓰다듬으며 지혁아, 아버지가 어떻게든 너 살릴 거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다시 걷게 할 거야 라고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듣는 이가 있었다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숨겨왔던 지독한 진실을 알게 되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는 우연히 집에서 지은호가 고성이로부터 받은 친부의 유품 사진과 사망신고서를 발견했는데요. 지강호는 자신의 누나 지은호를 비정하게 버렸던 생모가 다름 아닌 박성재의 새엄마 고성이었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지강호에게 지은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런 지은호가 고성이라는 여자 때문에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곧장 고성이가 숨어있다는 낡은 모텔로 향했는데요. 지강호의 머릿속에는 고성이를 찾아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운전대를 거칠게 때리며 고성이 내가 인간이야? 우리 누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또 이용해? 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지강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살기만이 가득했었더라고요. 지강호는 거칠게 차를 몰아 고성이가 머무는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강호는 모텔 복도에 퀴퀴한 공기를 가르며 고성이의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고성이에게 협박당해 무릎을 꿇고 있던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의 모습을 보고 더 큰 분노를 느꼈는데요. 지강호는 고성이를 향해 달려들며 당신이 고성이야? 우리 누나 지은호를 죽었다고 속이고 버린 그 여자가 당신이냐고 라고 포효했습니다. 고성이는 갑작스러운 지강호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지강호를 훑어보았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 동생인가 보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성격 급한 건 제 애비를 빼닮았어라며 지강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더라고요. 지강호는 고성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고성이가 미리 배치해둔 건장한 브로커들이 나타나 지강호를 제압했습니다. 지강호는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눌리면서도 고성이를 향해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지강호는 너 같은 건 엄마도 아니야. 괴물이지. 박성재 너도 똑같아. 어떻게 이런 여자 밑에서 우리 누나를 보고 있었어? 라며 박성재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의 원망 어린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박성재는 지강호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깔린 지강호를 내려다보며 브로커들에게 이놈 입 좀 막아. 시끄러워 죽겠네라고 차갑게 지시했더라고요. 고성이는 지강호의 등장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지강호가 지은호의 유일한 혈육이자 약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지강호의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지강호 너 아주 잘 왔다. 내 누나 지은호가 박진석이랑 손을 잡고 나를 치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제 발로 인질이 되어주니 내가 아주 든든한 애라고 속삭였습니다. 지강호는 고성이의 손길에 소름이 돋아 몸서리를 쳤지만 이미 결박당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를 향해 성재야 제발 누나한테 알려.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누나한테 말하라고. 라고 절규했지만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성재야 내 친구 동생 목숨이 내 손에 달렸네. 장부 가져올 마음이 이제 좀 생기니? 라며 박성재를 더 강하게 압박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지강호의 처참한 모습과 고성이의 악마 같은 제안 사이에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제발 그만해. 강호는 건드리지 마. 내가 장부 가져올게. 아버지가 숨겨둔 거 내가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까 강호는 보내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박성재의 애원을 비웃으며 지강호를 모텔 안쪽 창고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지은호와 박진석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를 손에 쥐게 된 것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지강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지강호는 끌려가면서도 지은호 누나 부르지 마. 고성이 넌 죽어도 용서 못 받아. 라고 끝까지 외쳤지만 고성이는 그런 지강호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더라고요. 한편 천호진은 브로커와의 최종 거래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호진은 가방 속에 든 현금 뭉치와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천호진은 이 지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지 걱정이 되면서도 이 지역이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천호진이 도착한 곳은 어두운 항구 근처의 창고였는데요.
그곳에서 천호진은 이 지역의 심장 이식을 보장한다는 위조된 증명서들을 건네받았습니다. 천호진은 그것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브로커에게 돈 가방을 넘겼더라고요. 천호진의 눈에 고인 눈물은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가장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지강호를 창고에 가둔 고성희는 박성재를 다시 자신의 앞에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뺨을 가볍게 치며 성재야 이제 사흘도 필요 없어. 내일 아침까지 장부 가져와. 안 그러면 지강호는 여기서 못 나가고 지은호는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명령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텔을 빠져나왔는데요. 박성재는 밤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지은호와 이수빈 그리고 이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고성희의 뜻대로 움직이면 박진석의 CJ그룹이 무너질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강호가 죽거나 지은호가 평생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박성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었거든요. 고성희는 창고 안에 갇혀있는 지강호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지강호의 비명 소리를 들려줄 생각을 하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는데요. 고성희에게 지강호는 자식의 동생도 조카도 아닌 그저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지은호. 너희가 나를 무시해?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보여줄게라고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고성희의 이 기괴한 행동은 그녀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는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만나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역의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지은호의 얼굴을 떠올리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는데요. 박성재는 자신이 고성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고성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어 수빈아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수빈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휴대폰을 든 손이 얼어붙었더라고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장부를 가져다 주되 지강호를 구하고 자신은 고성희와 함께 공멸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천호진은 집으로 돌아와 김희정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희정은 천호진의 변화에 당황하며 여보 왜 그래요? 지혁이 이식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천호진은 대답 대신 김희정을 꽉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천호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이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두려웠지만 이 지역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천호진의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 속에는 이 지역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아버지의 처절한 희생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더라고요. 지강호는 창고 안에서 밧줄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고성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 때문에 지은호가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지강호는 손목이 까져 피가 흐르는데도 밧줄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지강호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호 누나 절대로 오지 마. 나 괜찮으니까 저 여자 말 듣지 마. 지강호의 외침은 닫힌 창고문을 넘지 못하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지강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덫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고 천호진의 위험한 거래는 이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서 지강호와 박성재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사람이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가장 아픈 진실을 꺼내놓는다면 당신은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지역의 생명이 꺼져가는 병원의 응급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박진석은 너무나 차갑고 정갈한 모습으로 고성희의 은신처인 낡은 모텔 앞에 나타났는데요.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가 이곳에서 지강호를 인질로 잡고 박성재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서들을 통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구두를 신고 지저분한 모텔 복도를 걸으며 마치 자신의 영지를 둘러보는 왕처럼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더라고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지강호의 신음과 고성희의 날카로운 명령으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박진석의 등장과 동시에 모든 소음은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박진석은 당황하는 고성희를 비웃으며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심판자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박진석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 내가 나를 속이고 죽었다고 했던 그 애. 그 애가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는 고성희를 향한 멸시와 지은호를 향한 서늘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이미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확인했고 이 카드를 가장 잔인하게 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박진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호를 이곳으로 부르라고 지시했는데 지은호가 이 비극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어날 파멸을 박진석은 즐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이 지역을 지키던 지은호가 박진석의 호출을 받고 모텔로 달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는데요. 묶여있는 동생 지강호와 비참하게 일그러진 고성희,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박진석을 보며 지은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향해 손짓하며 은호야, 이리 와서 내 생모랑 인사해야지.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고성희가 바로 너를 낳아준 여자란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선포했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고성희의 반응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향해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은호의 절규에 고성희는 발작적으로 고함을 질렀는데요. 그래. 내가 너 낳았어.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살려고 그랬어. 고성희의 뻔뻔한 대답은 지은호의 심장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은호는 평생을 고아처럼 외롭게 살며 고성희의 악행을 막으려 애써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그 악녀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었거든요.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박진석은 그런 지은호를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며 지은호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애썼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지은호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박진석은 이 지역의 심장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은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는데요. 박진석은 은호야, 이 지역이 죽어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거니? 내가 손만 쓰면 이 지역은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어. 내 권력이면 순번 조작 정도는 1도 아니지라며 유혹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제안이 독사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고성희가 숨겨둔 모든 비리 증거와 비자금 장부를 가져오고 앞으로 고성희를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더라고요. 박진석의 제안에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박진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진석의 경호원들에게 막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향해 은호야, 제발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인간은 너도 이용하고 버릴 괴물이야. 라고 외쳤지만 지은호의 귀에는 고성희의 말보다 이 지역의 가쁜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빤히 쳐다보며 정말 선배 살려줄 수 있어요? 정말 이 지역 대표 살릴 심장 구해줄 수 있냐고요? 라고 물었는데요. 지은호의 눈빛은 이미 반쯤 나간 상태였고 오로지 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영혼을 박진석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반응에 만족한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 지역의 이식 순번을 최우선으로 조정한다는 은밀한 합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이 서류에 사인만 해. 그럼 이 지역은 살고 저기 있는 고성희와 지강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마라고 말하며 펜을 건넸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창고에서 들려오는 지강호의 흐느낌이 지은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강호는 밧줄에 묶인 채로 누나 안 돼. 나 때문에 그러지 마. 저 괴물 손잡으면 누나 평생 후회해. 라고 절규했는데요.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와 연인 이지혁,
그리고 증오하는 생모 고성희 사이에서 지옥 같은 갈등을 겪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재촉하며 시간이 없어 은호야. 병원에 있는 이지혁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가고 있어. 내가 망설이는 1초가 이지혁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결국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느긋하게 시계를 확인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지혁은 살릴 수 있지만 평생 박진석에게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고 서류에 이름을 적으려 했지만 그 순간 고성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박진석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박진석, 내가 지은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는 내 딸이야. 내 피가 흐른다고. 저 애가 너한테 순순히 당할 것 같아. 라며 박진석의 자존심을 건드렸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파멸하더라도 박진석이 승리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도발에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지만 지은호는 고성희의 그 말이 더럽고 끔찍하게 느껴져 몸서리를 쳤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향해 닥쳐. 당신 입에서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망친 악마일 뿐이야. 라고 일갈하며 박진석의 서류에 사인을 하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결단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지은호가 사인을 마치는 순간 또 다른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는데요. 박진석은 아참. 지은호. 이지혁을 살리는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이 심장의 원래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야 한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그 말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미 이지혁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내민 추가 서류에까지 사인을 마치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박진석에게 저당 잡혔더라고요. 지은호가 사인을 마치자마자 박진석은 경호원들에게 지강호를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강호는 풀려나자마자 지은호에게 달려와 지은호를 껴안으며 오열했는데요. 누나 왜 그랬어? 나 때문에 왜 그런 괴물이랑 약속을 해? 지강호의 눈물 섞인 원망에도 지은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인형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오직 박진석에게 이제 약속 지키세요. 지금 당장 선배 수술 준비시키라고요 라고 차갑게 요구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쪽에 신호를 보냈고 지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과 지은호의 거래를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그런 고성희를 무시한 채 지은호를 데리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자신의 차에 태우며 이제 넌 내 사람이다, 지은호. 고성희 같은 하찮은 여자랑은 급이 다른 복수를 보여주마라고 속삭였는데요. 박진석의 그 목소리는 지은호에게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차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이지혁이 제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면서 지은호의 출생에 얽힌 더 깊은 비밀들을 하나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사실 고성희가 지은호를 버린 것이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지은호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은호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며 고성희에 대한 증오를 키웠고 박진석은 그 증오를 이용해 지은호를 자신의 완벽한 수하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의도를 알면서도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그 독을 기꺼이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죠. 모텔에 남겨진 고성희는 박성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지은호를 데려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박성재에게 성재야, 지금 당장 장부 가지고 와. 박진석이랑 지은호가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라고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걸었는데요. 고성희의 이 외침은 이미 무너진 모성애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마저 자신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모텔방 구석에서 칼을 쥐고 벌벌 떨고 있었더라고요.
고성희와 박진석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갈이 찢겨버린 지은호와 박성재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지은호는 수술실로 향하는 이지혁의 침대를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지혁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지은호는 그의 귓가에 대고 선배, 내가 선배 살렸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서 나 좀 봐줘라고 속삭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살아나는 것이 자신의 후계 구도에 어떤 이득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런 박진석의 시선을 알면서도 이지혁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등은 켜졌지만 그 불빛이 이지혁의 생명이 아니라 지은호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신호였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지혁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병원 복도에 감돌던 차가운 정적은 지은호의 숨통을 조여왔는데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 너머로 사라지는 이지혁의 침대를 보며 자신이 방금 박진석과 맺은 계약이 이지혁을 살리는 구원줄인지 아니면 그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는 족쇄인지 알 수 없어 몸을 떨었습니다. 지은호의 손에는 박진석이 강제로 쥐어준 각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지혁을 살리는 대가로 지은호가 고성희를 파멸시키고 박진석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겠다는 피해 맹세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복도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원래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박진석의 섬뜩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로비로 달려들어온 천호진과 김희정은 수술실 앞에 서 있는 지은호와 박진석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천호진은 자신이 불법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넘겨 구했다고 믿었던 그 이식 순번이 사실은 박진석의 거대한 설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지은호의 손을 잡고 은호야, 지혁이 수술 들어갔니? 정말 기증자가 나타난 거야? 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천호진의 그 희망 가득한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지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천호진이 아들을 위해 저지른 위험한 거래와 박진석이 자신에게 던진 미끼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직감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이지혁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이 중요했었거든요. 김희정은 지은호를 껴안으며 고맙다 은호야. 내가 우리 지혁이 살린 거야 라고 속삭였는데 지은호는 그 감사 인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기분을 느꼈더라고요. 박진석은 천호진 부부를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가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박진석은 천호진에게 다가가 천호진 씨, 아들을 향한 그 지독한 부성애가 결국 이 비극을 완성했군요. 당신이 브로커에게 넘긴 그 돈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라고 나직하게 물었는데요. 천호진은 박진석의 말에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천호진의 불법 거래를 약점 잡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이지혁이 살아난 뒤에도 천호진의 가족을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산을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박진석의 그 잔인한 여유 앞에 천호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은신처에서 탈출한 박성재는 온몸이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병원 응급실을 지나 수술실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숨겨왔던 최후의 진실, 그리고 박진석이 준비한 심장 기증자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지은호를 막으러 온 것이었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누나, 이 수술 멈춰야 해. 박진석이 구했다는 그 심장 사실은 누구 건지 알아? 그 심장 원래 기증자가. 박성재의 말은 지은호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강렬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박진석이 그 패를 어떻게 비틀어 지은호에게 던졌는지 전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절박한 외침에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는 성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 살릴 심장 구했잖아.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조작한 이식명단 뒤에 숨겨진 잔인한 희생자의 이름을 지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었고 지은호가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용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진석을 쳐다보았지만 박진석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이미 늦었어. 지은호. 이 지역의 몸속엔 이미 그 사람의 심장이 들어가고 있거든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더라고요. 박진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안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동기가 불규칙한 신호를 내뱉으며 복도까지 그 불길한 소리가 퍼져나왔는데요.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혈액팩을 들고 수술실로 뛰어들어갔고 뒤이어 주치의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나와 이 지역 대표님, 커브 반응이 너무 심합니다. 기증받은 심장이 몸에 붙지 않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팔고 가족을 등지고 생모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며 가져온 그 심장이 이 지역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천호진과 김희정은 수술실 문 앞에 매달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심장이라도 떼어줄게요. 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고 복도에는 남겨진 사람들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자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이 지역이 죽을 경우 지은호라는 카드를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에게 이 지역의 생명은 그저 사업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 비극적인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은호를 부축하며 누나,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고성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 그거면 박진석 무너뜨리고 이 지역 대표 살릴 방법 찾을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이미 너지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이 지역을 살리려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선배를 죽이고 있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는데요. 지은호의 그 처절한 자아 비판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시각 고성이는 모텔방에서 박진석의 비서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은호야 들리니? 이 지역이 죽어가는 소리가. 박진석이 너한테 준 그 심장 사실은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의 것이야. 내가 그 심장을 이 지역에게 넣는 순간 이 지역은 영원히 내 노예가 되는 거라고. 라며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고성이는 자신이 파멸하는 순간에도 지은호의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그 뒤틀린 모성애와 복수심은 이 지역의 위태로운 심박동 소리와 겹치며 극의 긴장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지역의 심박동기 소리는 점점 더 느려졌고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전기 충격기 준비해. 200줄 차징. 주치의의 외침과 함께 이 지역의 몸이 수술대 위에서 힘없이 튀어올랐는데요. 이 지역의 무의식 속에서 지은호와 함께했던 찬란했던 10년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걷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차가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오는 것은 가느다란 신음뿐이었더라고요. 수술실 밖에서 지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살벌한 살기가 서려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기증자 바꿔치기 한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 뺏어간 거.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이 지역 살려내. 안 그러면 나도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죽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지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감히 누구한테 짓는 거냐? 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강호와 박성재가 박진석을 막아서며 지은호를 보호하려 했지만 박진석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둘러싸며 병원 복도는 일촉즉발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천호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수술실 문만을 바라보며 지어가. 제발. 이라고 기도했고 김희정은 실신하여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실려나갔습니다. 그때 수술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주치의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치의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겁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주치의가 입을 때려는 순간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이별의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주치의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은호의 절규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잔인한 운명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에게 다가가 이제 약속대로 내 사냥개가 될 시간이다. 지은호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 박동기가 마침내 길게 늘어지는 단발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T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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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는 지은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와도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고 박성재와 지강호 역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호진은 이 지역의 이름을 부르며 수술실 문을 두드렸고 박진석은 그 비극적인 풍경을 감상하듯 우아하게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지은호의 10년 순애보와 이 지역의 찬란했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기적처럼 멈췄던 심박동기에서 미세한 신호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약하지만 이 지역의 심장이 다시 한 번 생의 의지를 불태우며 박동을 시작한 것이었죠. 주치의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지은호는 그 희미한 희망의 소리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한 그때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박진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든 USB를 건넸습니다. 이 지역에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소리와 함께 지은호가 박진석을 향해 서늘한 복수의 미소. 이제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됩니다.